어떤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도대체 왜 그래? 그때 소리 나기 전에 분명히 용돈 주는 거 그만하겠다고 나랑 약속했잖아. 당신이 무슨 은행이야? 당신이 ATM 기계라도 되냐고. 당신 도대체 왜 그렇게 가족들한테 다 퍼주는데? 그럴 거면 나랑 결혼하지 말고 당신 가족들이랑 먹여 살리지 그랬어. 가족들 형편이 안 좋은 걸 어떻게 모른 척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아? 앞으로는 정말 안 그러겠다고 약속할게. 지금까지 있었던 거 모른 척 해주라. 내가 볼 때 당신 형제들이나 부모님들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 보이진 않아. 맞벌이에서 한 달에 500씩 벌어오면 잘 벌어오는 건데 왜 그래? 어머님이랑 아버님한테 용돈으로 소소하게 보내는 거 아니면 이제 그만해. 당장 지금부터 아주버님 용돈 안 끊으면 나 당신이랑 안 보고 살 거야. 남편이 앞으로 다시는 시댁을 도와주지 않겠다고 해서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서방님의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방문한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무리 짓고 뉴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주버님이 갑자기 저희 부부만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살 집도 구해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재수씨, 한국에 온 김에 말하는 건데 솔직히 성재한테 집 해줬으면 너 나한테도 집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 결혼할 때는 학생이어서 못 해준 건 이해하는데 지금처럼 돈 잘 벌게 됐으면 공평하게 나한테도 집 해줘야지. 지나간 일이라고 모른 척 할 거 아니지? 아주버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정말 당황스럽네요. 동생한테 본인 가족들이 살 집을 해달라는 형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아주버님 나이가 40이 다 되어가는데 아무리 소리 아빠가 돈을 잘 번다고 해도 이건 아니죠. 재수씨는 우리 가족들 관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가족들은 재수씨가 생각하는 것보다 워낙 끈끈한 사이라서 이 정도는 충분히 부탁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겠어요? 서방님에게 집을 해줬으니 자신이 살 집도 구해달라는 아주버님의 말에 참아왔던 화가 터져버린 저는 아주머님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주버님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이 사람이 미혼이면 해달라고 하든 말든 이 사람이 결정할 일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소리 아빠도 가정이 있는데 어떻게 애까지 있는 동생한테 집을 해달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소리 아빠가 진짜 돈 벌어오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재수씨, 말이 점점 심해지네요.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재수씨 뉴욕에서 안 버티고 한국으로 돌아오면은 이제 돈 그렇게까지 안 써도 되는데 재수씨 때문에 이제 돈 그렇게 많이 쓰는 거잖아요. 재수씨가 안 하는 짓은 생각 안 하고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아주버님, 저 희재씨 아내이자 소리 엄마예요. 희재씨가 아내랑 딸한테 돈 쓰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요. 희재씨가 뉴욕에 살든 한국에 살든 희재씨가 우리한테 쓰는 돈은 당연한 거고 평생 변함이 없는 거라고요. 아주버님, 우리 결혼해서도 지금까지 계속 소리 아빠한테 용돈 받고 있는 걸 제가 모른 척하고 있었지만 이젠 안 되겠어요. 아주버님 직업도 번듯하면서 왜 자꾸 우리 소리 아빠한테 용돈 받았으세요? 우리 소리 아빠를 등신을 하시는 거예요? 귤로 돈이 박힌 듯 뺀다고. 원래 희재 돈은 우리한테 썼다고요. 내가 이런 여자 들어올까 봐 희재한테 장가하지 말라고 했는데 재수씨야말로 희재 돈을 재수씨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아주버님이 큰 소리 내며 싸우기 시작하자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남편은 큰 결심을 했는지 아주버님을 향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형, 이 사람 말 틀린 거 하나 없어. 내가 이 사람이랑 소리한테 돈 쓰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형한테 매달 용돈 보내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야. 나 앞으로 형한테 용돈 못 보내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알아두고 또 앞으로 내가 우리 가족들 도와주는 일은 웬만하면 없을 거라는 것도 알아둬. 그래도 남편이 제 편을 들고 아주버님에게 냉정하게 딱 잘라 말하는 모습에 안심을 한 저는 마음 편히 다시 뉴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뉴욕으로 넘어와서도 저는 아주버님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밀려와 딸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가야 되나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 그냥 소리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갈까? 소리 여기서 나 혼자 키우려고 했던 건데 욕심 같아. 소리 혼자서 미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소리 혼자 미국으로 보내면 되니까 나 그냥 한국으로 들어갈게. 아니야, 됐어.
당신도 이제 뉴욕에서 사는 게 더 편할 텐데 그러지 말고 거기 있어. 여기 오면 당신 신경 쓸 일 많아져서 힘들 거야. 내가 신경 쓸 일이 뭐가 있어?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오라고 그렇게 난리를 부리더니 왜 갑자기 오지 말라는 거야? 소리 생각하면 거기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래. 그리고 나도 다시 뉴욕으로 갈 수 있게 회사에 잘 말해볼게. 전화만 하면 한국으로 오라던 남편이 갑자기 올 필요가 없다고 하자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촉은 무시 못한다고. 한국에 있는 시댁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싶어 저는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고 귀국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구해둔 저희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남편이 왜 한국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한 것인지 단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서가 여기 있어? 동서 한국 온다는 말 못 들었는데 언제 한국 온 거야? 동서 여기 온 거 서방님도 알고 있어? 형님이야말로 왜 저희 집에 계시는 거예요? 소리 아빠한테 말없이 오긴 했는데 여기 저희 집 아닌가요? 동서 그게 있잖아. 지금 나 혼자 있을 때 동서한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이야. 서방님 오면 다 설명하는 걸로 할게. 저희 집이라고 생각하고 갔던 집은 아주버님 집으로 바뀌고 있었고, 저는 부랴부랴 퇴근을 하고 쫓아온 남편을 만나고서야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형이 살고 있던 집 계약 끝나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전셋값도 많이 올라서 형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갈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 나는 회사에서 집을 지원해주니까 거기서 지내면 된다고 생각해서 형한테 이 집을 빌려준 거야. 2년만 살다 나간다고 계약서도 썼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당신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나한테 더 이상 아주머니 안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잖아. 결국엔 또 당신 형한테 우리 살 집도 내줬어. 그래서 당신 나보고 한국 오지 말라고 했던 거였구나. 당신 진짜 안 되겠다. 나랑 이혼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그치? 결국 저와의 약속을 어기고 저희 가족이 살아야 될 한국집을 아주버님에게 넘겨준 남편에게 화가 난 저는 바로 뉴욕에 돌아가 남편의 연락을 모두 무시하며 지냈습니다. 화가 많이 나기는 했지만 남편과 이혼할 생각은 없었기에 저는 화가 풀리면 남편의 연락을 다시 받아주려고 했는데, 한국에서 남편이 크게 다쳤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수님,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에? 형 오늘 오전에 교통사고 나서 지금 수술 중이에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장기들이 많이 망가져서 수술을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한국을 준비해 주시고요. 수술 끝나는 대로 다시 연락드릴게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다는 전화에 저는 부랴부랴 한국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수님, 다행히 형 수술 잘 끝났고 형만 잘 버텨내면 괜찮을 거래요. 그러니까 형수님, 지금 바로 오시지 마시고 거기서 정리할 건 하고 오세요. 형 괜찮을 거예요. 서방님, 확실한 거죠? 안 그래도 저 비행기표가 없어서 애먹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소리 아빠 괜찮은 거면 저 3일 뒤에 갈 테니까 그때까지만 소리 아빠 잘 봐주세요. 형수님, 우리 가족들 다 형한테 매달려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형 깨어나면 또 연락드릴게요. 크게 다치긴 했지만 수술이 무사히 끝나 남편은 정신을 차릴 수 있었고, 저는 그 소식에 안심을 하고 3일 뒤에 비행기에 올라탔는데, 저는 공항에서 두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저를 마주온 서방님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형수님, 형한테 형수님이랑 소리 미국에서 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는데 형이 급했는지 형수님이랑 소리 기다리지도 못하고 갔어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소리 아빠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분명 저 출발 전까지도 괜찮았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요? 사실 형이 형수님 출발하기 전부터 열이 올라서 다시 중환자실로 옮겨졌었거든요. 열만 내려면 괜찮겠다 싶었는데 열이 안 내려오고 수술했던 장기들이 제 기능을 못하더니 그렇게 가버렸어요. 남편은 결국 저와 딸아이를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허무하게 남편을 보내고 지금도 기억을 못할 정도로 정신없는 장례식을 마친 후 아주버님은 남편이 남긴 유서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희재가 재수 씨랑 그렇게 사이 틀어지고 나서
재수 씨한테 실망을 많이 했나 봐요. 그리고 이번에 크게 사고 났다고 하는데도 재수 씨가 바로 한국 안 온 거 보고 충격을 받았는지 희재가 사고 난 후 정신 잠깐 들었을 때 자기 재산을 다 저에게 주겠다고 유서를 썼습니다. 소리 아빠가 이런 유서를 썼다고요? 저랑 싸웠다고 해도 절대로 이런 유서를 쓸 사람이 아닌데 이거 정말 확실한 거예요? 밑에 서명 보면 아시겠지만 변호사를 통해서 작성한 유서고요. 장례식 끝나면 재수 씨한테 보여주라고 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남편이 사고 후 잠깐 정신이 들었을 때 쓴 유서에는 아주버님이 살고 있는 집과 남편 대부분의 재산을 아주버님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저는 남편의 필체가 뭔가 엉성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거 소리 아빠가 쓴 거 맞아요? 소리 아빠 글씨가 전혀 아닌데요. 소리 아빠 글씨 엄청 예쁜 사람인데 여기 적혀있는 글씨는 도대체 왜 이런 거예요? 아프다 보니까 손에 힘이 안 들어가서 엉망진창으로 쓰인 거예요. 근데 재수 씨, 지금 설마 제가 유서 조작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저는 남편의 유서 내용을 믿을 수가 없어 시모와 서방님에게도 이게 진짜냐 물었지만 시모와 서방님은 그들 사이가 각별하기나 했다는 말 말고는 어떤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끝까지 남편의 유서를 받아들이지 못하자 아주버님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재수씨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잘된 거 다 제 덕분입니다. 이제 대학 다닐 돈 없을 때 제가 막노동 뛰어서 번 돈으로 다닌 거예요. 희재는 제 덕분에 자기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된 거라고 생각해서 은혜 갚는다고 저한테 매달 용돈 보내준 거고요. 그리고 희재 한국에 두고 자기 잘 먹고 잘 살자고 뉴욕에서 하는 재수 씨보다 저를 더 믿었기 때문에 저한테 재산을 상속해준 거라 이상할 거 전혀 없어요. 재수 씨는 희재 저렇게 보낸 거에 일말의 죄책감을 느낀다면 재산 상속 문제로 고소할 생각하지 마시고 소리랑 조용히 뉴욕으로 돌아가세요.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도 틀림없고 남편이 모든 재산을 아주버님에게 상속해줬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저는 뉴욕에서 혼자서 지내기 힘들어 1년 만에 뉴욕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딸아이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남편의 길에 맞춰 납골당을 찾았는데 남편의 유골함에 이상한 짓을 하는 젊은 여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이 너무 무섭게 보였던 저는 숨도 쉬지 않고 그 광경을 지켜보다 남편의 유골함을 정리하고 돌아가는 젊은 여자를 쫓아가다 마주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저 여자 누군지 아시나요? 저 사람이 제 남편 유골함을 건드렸던데 여기 직원인가요? 여기 직원은 아니고 매달 오시는 분이셔서 얼굴은 제가 알긴 아는데 저분이 유골함을 건드렸다고요? 저는 납골당 직원에게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남편의 유골함에 하얀 봉투를 넣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을 했고 납골당 직원의 도움을 받아 남편의 유골함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하얀 봉투 하나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 봉투 안에서 제가 처음 보는 남편의 또 다른 유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진짜 유서로 추측되는 유서를 발견하자마자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과 함께 남편의 유서를 담당했던 변호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사무실 직원으로 추측되는 여자분이 고인이 되신 노이제 씨 유골함에 노이제 씨 유서를 넣어두고 갔는데 이게 뭔지 아실까요? 경찰의 물음에 변호사는 발뺌하지 않고 모든 사실을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변호사라 그런지 발뺌을 하면 본인에게 더 불이익이 올 것이라고 계산을 한 듯 했죠. 노이제 씨가 사망 직전에 저를 불러 유서를 작성하셨습니다. 노이제 씨가 작성한 유서 받아들고 돌아오는 길에 노이제 씨 형님이신 노윤재 씨가 저를 붙잡더니 유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만 해주면 노이제 씨 재산의 10%를 준다고 하셔서 거기에 혹해서 이런 짓을 벌이게 된 겁니다. 유서를 조작하는데 동참한 변호사가 경찰서에 끌려가 난 후 저는 유서 조작 당시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던 여자 직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쪽이 제 남편 유골함에 유서를 넣으신 거죠?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솔직히 이렇게 하시면 그쪽한테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 예상하셨을 거잖아요. 저희 변호사님이 그동안 이런 짓을 많이 벌이셨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이었지만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꼈었어요. 또 이런 짓 벌이시면서
유서를 저보고 초래하길래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말자는 생각으로 거기에 넣어둔 거예요. 하지만 당장 지금 같이 모든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건 저도 무섭고 저한테 해가 올까봐 나중에 발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노이즈씨 유골함에 넣어뒀던 건데 어떻게 아내분이 그 장면을 목격해버리고 말았네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양심 고백으로 남편의 유서가 아주버님 속에 조작되었다는 게 밝혀졌고 필체 의뢰 결과 남편의 유골함에서 발견된 유서가 남편이 직접 쓴 유서로 판명이 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진짜 유서 내용에는 자신의 모든 재산은 아내인 저와 딸아이에게 상속을 하고 다른 시댁 식구들에게는 그 어떤 재산도 남기지 않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더불어 아주버님이 살고 있는 집은 계약서대로 2년만 거주하는 걸로 하고 더 살고 싶으면 시세 맞게 집값을 아내인 저에게 지불을 하고 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후 아주버님은 절차대로 경찰에 끌려가게 되었고 저는 악독하고 욕심 많은 아주버님에게서 뺏겼던 남편의 재산을 다시 찾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기가 막힌 사실은 아주버님은 남편에게서 재산을 상속받자마자 일부분을 도박으로 날렸다는 것이었어요. 아마도 아주버님은 지금까지 계속 남편에게 받아오던 용돈으로 도박을 즐겨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이 유서를 조작할 때 참여한 사람은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형님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고 아주버님 부부는 나란히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재판날 재판장에서 만난 아주버님은 갑자기 저에게 매달리더니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재수씨, 저 이대로 감옥 가면 우리 애들 쫄쫄 굶게 될 거예요. 재수씨 저한테서 이제 돈 찾아가서 돈 많이 생겼으니까 제가 믿더라도 어린 우리 아들 좀 재수씨가 돌봐주면 안 될까요? 우리 애들 희재가 엄청 예쁜 조카들이에요. 그러게 재짓지 말고 똑바로 사시지 그랬어요. 저는 아주버님 때문이라도 아주버님 자식들 못 거둘 것 같으니까 저한테 이딴 부탁하지 마세요.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세요. 재수씨도 알지만 우리 부모님한테 무슨 돈이 있어요. 그리고 막내 성재 이제 신혼인데 어떻게 걔네들한테 우리 아이들을 부탁하겠어요. 지금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은 재수씨밖에 없어서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저한테 부탁한 건 아니죠. 저는 잘 모르겠고요. 감옥에 들어가서 벌이나 달게 받고 오세요. 저한테 자신의 자식들을 돌봐달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아주버님의 부탁을 뿌리치고 저는 딸아이를 데리고 다시 뉴욕으로 건너와 버렸습니다. 남편이 죽은 직후에는 남편의 죽음을 혼자서 감당하기가 힘들어 한국으로 넘어온 것이었는데 남편의 유서가 아주버님 손에 조작되었다는 걸 알고 난 후에는 그 인간과 같은 땅 위에서 숨쉬고 사는 것이 싫어 뉴욕으로 넘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저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잊고자 다시 간호사 일을 시작하며 혼자 딸아이를 키워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제 마음을 힘들게 하던 남편의 죽음도 아주버님의 죄도 무던히 생각할 수 있을 정도가 되더군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고 오래간만에 한국으로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심장이 그렇게 떨리더니 막상 한국에 도착하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제 고향에 온 것 같고 좋더라고요. 앞으로 한국에 3주 정도 더 머무를 것 같은데 3주 동안 친정 식구들이랑 꼭 붙어 있으면서 먹고 싶은 것도 많이 먹고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딸아이에게도 구경을 많이 시켜주고 돌아가야겠습니다. 이번 한국의 방문으로 앞으로 저는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냐면 새 시집을 가도 될 것 같을 정도랄까요. 물론 아직 재혼 생각은 없지만 열심히는 살되 무언가에 집착하지 않고 물 흐르듯이 살아가고 싶습니다.